안녕하세요. 제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오늘은 이태준님의 점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체오프, 프랑스의 모파상, 미국의 오헬리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이태준이 있습니다. 이태준님이야말로 우리나라 단편문학의 완성자라 이를 만합니다. 그의 작품은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경은 힘없는 어린아이들의 비추인 어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점경, 이태준. 불그스름한 황토는 미어진 고무신에만 묻은 것이 아니라 새까맣게 탄 종아리에도 덜어 튀었던 자국이 있다. 바지는 어른이 입다가 무릎이 나가니까 물려준 듯 아랫도리는 끊어져 달아난 고꾸라 양복인데 거기 입은 저고리는 조선 적삼이다. 적삼은 거친 백옷이라 벌써 날카로워진 바람 서슬에 똘똘 말려버렸다. 이러한 옷매무새에 깎은 지 오랜 텁수룩한 머리를 쓴 것뿐인 한 사내 아이. 그는 화신백화점 진열창 앞에 서서 그 안을 들여다보는데 골똘했다. 웬 자식이야? 무슨 의장병처럼 차린 게이트 보이가 내다보고 욕설을 던지되 그의 귀는 먹은 듯 털담요, 가방, 꽤 크이. 오라, 운석이 아버지가 서울 올 때면 아버지가 정거장으로 지고 다니던 그 따위구나. 아이는 다 풀린 태엽처럼 다시 움직일 가망이 없던 누나를 한 번 힐끗 굴리며 눈을 크게 열었다. 눈은 곧 쌍꺼풀이 되며 운 눈꺼풀에 무엇이 달라붙은 것처럼 캥기었다. 그래서 아이는 이내 눈을 감아버린다. 눈을 감자 귀는 또 엥 소리를 내인다. 거리의 잡음은 다 어디로 가고 모깃소리 같은 엥 소리만이 답답스럽게 귀에 박혀졌다. 한참 만에 그 소리가 빠져나갈 때에는 이마와 콧날에서 식은땀이 이슬처럼 솟치었고 아랫도리가 후들후들 떨리었다. 이 자식아, 왜 가라는데 안 가?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를 무슨 소린가 하고 정신 차려 깨달으려 할 때 게이트보이는 발길로 저보다 어려 보이는 이 아이의 정강이를 찾다. 아이는 입을 딱 벌리고 체인 정강이를 들었으나 게이트보이의 찬란한 복장에 눌리어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이내 비실비실 피에 달아났다. 그러나 화려한 진열창은 또 이내 다른 것이 눈을 끌었다. 아직도 화신백화점이었만 여긴 다른 상점이겠지 하고 서서 들여다보았다. 저건 뭘까? 아이의 눈은 또 쌍꺼풀이 졌다. 과자곽들. 아이의 상큼한 턱 아래에서는 아직 여물지도 않은 거랭이 뼈가 몇 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뭐? 4원 20전? 저것 한 곽에? 아이는 멍청하니 서서 지전 넉 장하고 10전짜리 두 잎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그 돈을 생각해보는 마음은 이내 꿈속같이 생기를 잃은 머리에서 지저분한 여러 가지 추억을 일으켰다. 한 달에 80전씩 석 달치 월사금 2원 40전이 변통되지 않아서 우등으로 6학년에 올라가긴 했으나 보통 학교를 그만두고 만 것. 좁쌀값 20몇 냥 때문에 아버지가 장날 읍 바닥에서 상투를 끄들리고 뺨을 맞던 것. 그리고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후산을 못했는데 약값 외상이 많다고 의사가 와주지 않아서 멀쩡하게 돌아가신 것. 아이는 눈물이 핑 어리고 말았다. 그래서 울긋불긋한 과자 곽들이 극락에 가 비단 옷을 입고 있는 어머니로 보였다. 엄마. 아이는 마음속으로 불러보았다. 그래, 걱정 마라. 내가 네 옆에서 언제든지 봐줄게. 이 돈으로 어서 뭐든지 사, 뭐. 하는 소리가 아이의 귀에는 뚜렷하게 들리는 것 같았다. 그래, 어디? 어머니? 하고 둘러보면 어머니는 간데없고 요란한 전차 소리만 귀를 때린다. 아이는 저는 몰라도 남보기엔 한편 다리를 약간 절었다. 그건 발목을 삐인 때문은 아니요. 힘에 붙인 먼 길을 여러 날 계속해 걸어서 한편 발바닥이 부은 때문이다. 아이는 향방 없이 길 생긴 대로 따라 걸은 것이 탑동 공원까지 갔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팔각정이 조선어 독본에서 본 기억이 났고 공원은 아무나 들어가 쉬는 데라는 생각은 나서 여기는 기웃거리지도 않고 들어갔다. 먼저 눈에 띄는 건 실과 장수들이다. 광주리마다 새로 따서 과분히 뽀얀 포도와 사과들이 수북수북 담긴 것들이다. 아이는 하나 먹었으면 하는 욕심은 미처 나지 못했다. 저게 그림이 아닌가? 진열창에 놓인 게 아닌가? 하는 의심부터 났다. 그리고 웬 양복 입은 사람이 그 옆에 돌아서서 길다랗게 껍질을 늘어뜨리며 사과를 벗기는 것과 그 밑에서 자기보다도 더 헐벗은 아이가 손을 벌리고 서서 그 껍질이 어서 떨어지기를, 그리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받으려 눈과 입을 뾰족하게 해가지고 섰는 것을 보고야 모두가 꿈도 그림도 진열창도 아닌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밭으로 가서 양복 신사가 어석어석 먹는 잎과 껍질을 질겅질겅 씹는 아이의 입을 보고서야 그제는 바짝 말랐던 입안에 침기가 서리고 목젖이 혼자 몇 번이나 늘름거렸다. 쟤처럼 껍질이라도 먹었으면. 주위를 둘러보니 배를 사서 깎는 사람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아이는 뛰는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며 그리로 갔다. 한 걸음만 나서면 그 두껍게 벗겨지는 배껍질에 손이 닿을 만한 데서 발을 멈추었다. 그러나 아이의 손은 저도 모르게 나가는 반대로 뒷짐이 젖었다. 배껍질은 거의 칼에서 떨어지려 하는데 아이의 뒷짐 젖은 손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아이는 배를 깎는 사람을 쳐다보았다. 조선 두루마기에 빛낡은 맥고 모자를 쓴 어른인데 눈이 조그맣고 8팔자 수염이 달린 얼굴이다. 저희가 내가 이렇게 배가 고픈 걸 알아줬으면, 그래 그 껍질이라도 먹으라고 주었으면 하는데 그 8팔자 수염이 한번 찡긋하면서 입이 열리더니 맑은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배의 한편 모서리를 덥석 물어댄다. 아이는 깜짝 놀래어 그 사람의 발 앞을 내려다보았다. 저런! 아이는 소리 지를 만큼 낭망하였다. 그 두껍게 벗겨진 배껍질이 금세 흙에 떨어졌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은 넓적한 구둣발로 그것을 짓이기었고 작은 두 눈을 해끗거리며 이걸 바라고 섰어? 하는 듯한 멸시의 눈초리를 아이에게 던지는 것이다. 아이는 얼굴이 화끈하여서 그 자리에서 물러선다. 무슨 까닭일까?
아이는 낙엽이 떨어지는 백양나무 밑으로 가서 생각해 보았다. 암만 생각해도 모를 일이었다. 자기가 먹지 않고 버리는 건데 남도 못 먹게 할 게 무언가? 아이는 한참 만에 까부라지려는 정신을 이상한 소리에 다시 눈을 크게 뜨고 가다듬는다. 웬 키가 장승 같은 서양 사람 남녀가 섰는데 남편인 듯한 사람이 벤또만한 새까만 가죽갑을 안고 거기 붙은 안경만한 유리알을 저한테 향하고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였다. 아이는 얼른 일어서 옆을 보았다. 옆에는 아까 그 아이, 저보다도 헐벗은 아이가 역시 어디선지 사과 껍질을 한 움큼 들고 와 질겅거린다. 가만히 보니 그 서양 사람의 알지 못할 기계의 유리알은 자기와 그 애를 번갈아 향하면서 소리를 낸다. 아이들은 그게 활동사진 기계인 줄은, 그리고 그 서양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그들의 행복된 가족을 모여 앉히고 놀릴 것인 줄은 알 리가 없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알지 못할 기계의 눈알이 자기를 쏠 때마다 왜 그런지 무섭다. 그래서 일어나 달아나려 하니까 웃기만 하고 섰던 서양 여자가 얼른 손에 들었던 새빨간 지갑을 열더니 은전 한 잎을 내어 던진다. 돈. 그때 아이는 비수 같은 의식이 머릿속을 스치자 나는 듯 굴러가는 돈으로 달려들었다. 그러나 오전 한 잎에 달려든 것은 자기만은 아니었다. 그 사과 껍질을 먹고 섰던 아이는 물론 웬 시커멓게 생긴 어른도 하나가 달려들었고 그 어른의 직가답이 일본 노동자들이 신던 작업화, 신은 발은 누구의 손보다도 먼저 그 백돈전을 눌러 덮치었다. 두 아이는 힐끔하여 원망스럽게 그를 쳐다보았다. 쳐다보니 돈을 밟은 직가답이 발의 임자는 의외에도 돈은 얼른 지불이 하지 않고 그냥 기계만 틀고 섰는 서양 사람을 금세 달려들어 멱살이나 잡을 듯이 부릅뜬 눈을 노리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 부부는 이내 기계를 아는 채 돌아서 다른 데로 갔고 이 사람은 그제야 돈을 짚더니 무얼하고 중얼거리면서 행길 쪽으로 보이지도 않게 팔매를 쳐버렸다. 그리고 역시 흘긴 눈으로 두 아이와 모여선 사람들을 둘러보더니 그도 다른 데로 어청어청 가버렸다. 웬일일까? 웬 사람인데 심사가 그 지경일까? 아이는 이것도 모를 일이었다. 자기가 가지지 않으면서 남도 못 집어 갖게 하는 것이 이 아이로선 터득하기 어려운 의문이다. 그날 밤 아이는 자정이나 된 때 어느 벤치 위에서 곤히 자다가 공원 지기에게 들키었다. 이놈아 나가! 여기서 좀 잘 테야요. 뭐야 이 자식 봐. 하고 왁살스런 손은 아이의 등허리를 움키어 끌어내었다. 그냥 둬두는 데서 좀 자면 어때요? 공원지기는 대답은 없이 아이의 머리를 한 번 더 쥐어 박으며 팔을 질질 끌어다 행길로 밀어내고 무거운 쇠문을 닫았다. 꼬라! 거기 왜 섰어? 이번엔 칼소리가 절그럭거리는 순사가 나타났다. 아이는 소름이 오싹하였다. 그러나 순사는 아이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역시 이제 공원에서 자다가 쫓겨나온 듯 그래도 공원 안을 넘싯거리며 들여다보고 섰는 한 어른에게로 오는 것이다. 어른은 힐끗 순사를 한번 마주보더니 쏜살같이 돌아서서 전찻길을 건너가는데 그는 시커먼 직가다비까지 낮에 그 돈을 집어버리던 사나이가 틀리지 않았다. 아이는 그 사람도 거지더랬나?
하고 이상한 느낌이 솟아 그의 뒤를 바라보는데 정신이 번쩍 나게 목덜미에서 철썩 소리가 난다. 가라, 이놈의 자식아! 아이는 질겁을 하였다. 순사를 한번 쳐다볼 사이도 없이 한편 발바닥이 부은 다리로 끝없는 밤거리를 다름질 쳤다.